안녕하세요. 키패시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해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로 키패시가 대체 뭔지 저와 함께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업계에서 자주 쓰는 키패시 웹사이트들을 소개하는 시간, 마지막으로 다양한 예제들을 통한 효과적인 키패시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패시가 뭘까요? 아마 키패시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해외에서는 자주 쓰이는 기법이지만 한국에서는 아마도 이 키패시 3D 자체가 키패시인 줄 아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한국에 있을 때는 개념 자체를 몰라서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곳은 키패시 에셋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회사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럼 같이 키패시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패시는 다양한 모델링 에셋을 결합하여 독창적이고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난감 조립 같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재미있는 이미지 자료와 함께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7년,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등장한 스타워즈의 밀레니엄 팔콘 우주선입니다. 지금 봐도 엄청 디테일하고 웅장해 보이네요. 45년 전 대중들이 영화에서 처음 이 우주선을 접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갑니다. 저도 이런 디테일들을 보면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고 설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CG 기술이 많이 발전해 있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작게 모형을 만들어서 촬영을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키패시 기술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실제 밀레니엄 팔콘을 제작하는 장면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인 베이스가 있고 뭔가를 붙이면서 디테일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네요. 그런데 사진을 더 자세히 한번 보면 이렇게 쌓여있는 장난감 상자들이 보입니다. 저 때 당시에도 저 디테일한 우주선을 처음부터 제작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에 사용된 탱크, 자동차, 무기 등의 장난감 키트를 몇백 개씩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그 부품들을 새로 조합하고 붙여서 말 그대로 키패시를 해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럼 키패시로 돌아와서, 키패시는 모델링 에셋들을 합쳐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든다는 개념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45년 전에도 쓰이던 이 모델링 기법이 현재 3D 업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민 구엔이라는 아티스트의 작품인데요. 이 로봇 역시 자세히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죠. 이런 로봇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이 로봇 역시 다양한 부품들을 조합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키패시 기법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로봇들 역시도 키패시를 활용해서 제작을 했네요. 그 외에 수많은 예시들이 있지만 다음 설명 때 보여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패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렇게 멋지고 유용한 키패시 데이터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섹션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수업에서 간략히 설명드렸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키패시에 좀 더 집중해서 특히 제가 자주 이용하는 키패시 에셋 웹사이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빅, 미디움, 스몰입니다. 이 웹사이트는 보시는 것과 같이 테마별로 고퀄리티 키패시 소스들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이곳의 장점은 아직까지는 에셋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컬렉션에 들어가 보시면 에셋들 하나하나가 정말 디테일하고 대부분이 게임 에셋들이라 폴리곤도 적어서 실제 작업에 사용하기에 정말 가볍고 사용성이 좋습니다. 장점이 정말 많은 사이트지만 이곳의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게임 에셋이다 보니 클로즈업 장면에서 사용하기에는 약간의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것과 에셋들이 시네마 4D 파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다운받은 후에도 정리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 외에는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아주 정말 강추하는 사이트입니다. 감사하게도 특별히 저희 수업 예제 제작을 위해 인더스트리얼 존과 매크 스쿼드 에셋을 제공해 주셨고 저희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는 무려 50% 할인 쿠폰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키패시 3D입니다.
킷 배시로는 가장 유명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리얼한 건물들이 필요한 도시 장면을 제작할 때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용한 에셋 사이트입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에셋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탈리 불가코업입니다. 비탈리의 킷배시 에셋은 사이파이 에셋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에셋인데요. 다른 에셋들과 비교했을 때 이 에셋만의 차별점은 제작자인 비탈리의 디자인 센스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에셋들의 디자인이 너무 잘 돼 있어요. 특히 작은 디테일들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배치가 돼 있어서 그냥 텍스처 없이 모델링만 봐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비탈리도 제가 정말 강추하는 아티스트입니다. 네 번째로는 더 픽셀랩입니다. 픽셀랩은 저 개인적으로는 모델링 에셋들보다도 이 VFX 엘리먼트들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것들 역시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그에 비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개인 작업에서도 실무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트스테이션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아트스테이션 마켓플레이스는 제가 최근 들어 정말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킷배시 에셋도 에셋이지만 특히 사이파이 모델링 소스들과 캐릭터 관련된 다양한 에셋들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이렇게 자주 쓰는 킷배시 웹사이트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다양한 예제를 통한 효과적인 킷배시 활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작품들 0110, 스페이스 터널, 사이보그, 바이오닉 트위커의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서 제가 어떤 식으로 킷배시 에셋들을 활용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0110입니다. 이 장면 역시 굉장히 많은 모델링 소스들과 킷배시 소스들을 조합해서 제작을 했는데요. 이러한 굉장히 러프한 스케치를 시작으로 큰 틀과 레이아웃을 잡고 그 틀 위에 킷배시 소스들을 이용해서 디테일을 점진적으로 올려가며 제작을 했습니다. 그럼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라이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굉장히 모델링이 잘 되어 있으니까 뭔가 구조적으로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여기서 이런 버튼들이 붙어 있는 이런 컨트롤 패널들이나 이런 디바이스들 그리고 이런 케이블들 이런 것들이 다 킷배시 소스를 이용해서 제작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런 것들도 다양한 킷배시 에셋들이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군데서만 이제 킷배시 소스를 쓰지 않고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에셋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것들을 좋아하는데요. 이유는 하나만 쓰게 되면은 너무 그 에셋을 쓴 게 티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는 약간 지양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컨트롤 패널은 어디서 제가 가져왔는지 한번 볼까요? 사실 이런 거는 킷배시 소스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비행기 조종석 같은 것들을 이게 원래 여기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떼왔어요. 보시면은 모델링이 잘 돼 있죠.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모델링 에셋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띄워가지고 가져왔습니다. U, P 이렇게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분리된 에셋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쓰는 거죠. 근데 물론 이런 제가 제작한 이 베이스랑 이 비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벌텍스를 늘리면서 조절하는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버튼들 저 에셋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뭐 버튼의 디자인이나 예를 들어 이런 레이아웃에 필요한 케이블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제작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로 스페이스 터널입니다. 이 작품은 미래의 우주 터널을 여행하는 컨셉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 역시도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뜯어보면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프로젝트 파일을 보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이스 터널 프로젝트 파일인데요.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빼서 보시면 이게 굉장히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죠. 지금 보면은 이 모델링 소스도 뭔가 이 뾰족뾰족한 게 되게 정상적이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지만 이 카메라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 소스 역시도 키패시 3D의 브루탈리스트 에셋을 사용했는데요. 보시면 브루탈리스트 에셋을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건물을 이제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똑같이 생겼죠. 보시면은 이것들 하나하나가 다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을 막 늘리고 막 위로 늘리고 좌우로 늘리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 그 사실 뭐 모델링 에셋도 중요하지만 제가 거듭 강조하는 그 디자인 감각을 키우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같은 모델링을 소스를 써도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제작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좀 레이아웃을 이상하게 하면 이상한 작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눈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었고 제가 또 이 건물 소스만 쓴 거냐 또 그건 아니겠죠. 보시면은 이 디테일들을 눈을 꺼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 소스만 쓰면은 그냥 뭐 건물만 있겠죠. 그리고 그 소스만 쓰다 보면은 이게 또 너무 대칭이 돼버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디테일들을 조금씩 추가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터널을 통과할 때 너무 심심하지 않게 그리고 양옆이 너무 시메트리컬하지 않게 추가적인 작업을 해줬습니다. 이런 소스들도 사실 굉장히 큰 다리지만 이런 크레인 구조물을 가져와 가지고 이걸 엄청 늘려 가지고 가까이서 보면 약간 터널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구조물을 늘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적인 요소들은 어차피 배경에 묻히는 부분들이고 아웃라인만 보이기 때문에 기본 도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줬습니다. 세 번째로 사이보그입니다. 이 작품은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 한국의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에서 열정이 넘치던 신입 시절에 제작을 한 작품인데요. 그때 당시 저는 집에 좋은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퇴근하고 집에 가는 것보다 회사에 남아서 공부나 개인 작업하는 시간을 아주 좋아했었습니다. 심지어 주말에도 일부러 나와서 공부나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 작품 역시도 제작을 할 당시에 이게 너무 재미있고 막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막 흥분해가지고 진짜 한숨도 안 자고 회사에서 밤을 꼴딱 새서 하루 만에 제작을 했었습니다. 다음날 사람들이 막 출근하면서 저를 약간 미친 사람 보듯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작품 역시도 사이보그 모델링 위에 키패시 에셋들을 조합해서 제작된 작품인데요.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밤새 제작한 사이보그 파일입니다. 디테일을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저는 원래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잘하는 편이 사실 아니에요. 보시면은 이름이 다 너리고 막 그렇죠. 지금 레이어링을 한 것도 여러분들께 보여주기 위해서 추가적인 작업을 했지 평소에 작업할 때는 약간 필 가는 대로 하는 편입니다. 눈을 끄면 모델링 소스가 있죠. 이 사이보그 로보트 모델링 소스를 검로드라는 사이트에서 1불에 팔고 있더라고요. 하나로 1,000원 정도 하겠죠. 보시면 이게 앞모습은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비주얼은 아닌데 옆모습이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링 소스를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더 꾸며봐야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비탈리 에셋들만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꾸며봤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원본이랑 굉장히 다르죠. 사실 제가 뭐 이 모델링 에셋만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었으면은
약간 좀 특별하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kitbash 기법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낸다면은 새로운 작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이게 6년 전 작품이라서 해드리긴 힘들겠지만 이런 케이블들이 엄청나게 연결돼 있어서 그 사이보그 캐릭터가 뭔가 이쪽을 통해서 뭔가 동력을 얻는 그런 듯한 연출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닉 트위커입니다. 이 작품은 아까 소개해드린 빅, 미디움, 스몰 에셋을 적극 활용해 제작한 작품입니다. 그럼 프로젝트 파일을 보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닉 트위커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아까 말했듯이 빅, 미디움, 스몰 에셋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또 프로젝트 파일을 이렇게 카메라를 빼고 보면 또 재밌어요. 제가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한 게 아니고 약간 페이크를 많이 쳤기 때문에 지저분하죠. 여기도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고 안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케이블들은 인더스트리얼 존의 에셋을 사용했습니다. 정말 디자인이 잘 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 케이블들은 이제 천장에 매다는 케이블, 그리고 이 케이블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케이블로 디자인이 되어 있죠. 이 친구들은 이제 벽에 붙어 있는 애들이네요. 근데 이거를 이 바닥에만 놓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친구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밴드 디포머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부려서 책상에 넣어줬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은 얘네들이 막 지멋대로 엉켜 있어요. 막 겹쳐 있고 막 난리가 납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렌더링에서는 티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반에 있는 디바이스들, 이런 것들도 역시 빅, 미디움, 스몰의 매크 스쿼드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모니터나 이런 라디오 디바이스 같은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냅다 복사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냅다 복사를 하고 옆으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를 막 복사한 거예요. 복사하고 복사하면은 또 색깔을 좀 더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해 보이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면은 이게 이렇게 공중에 사실 떠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렌더링 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는 과감하게 러프하게 해주는 편입니다. 이 배경적인 요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그냥 막 생각을 많이 해서 넣은 게 아니라 배경을 채우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넣은 거죠. 어차피 배경은 블러가 되고 그리고 뭐 포그에 가려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당히 해주는 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itbash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결과물 분석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